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모의고사 부제라고 하는 작품이 나왔었는데요. 부제라고 하는 작품은 김춘수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시입니다. 이 작품을 함께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부제잖아요. 예,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헛헛하기도 하고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뭔가 무상감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비어있다, 누군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외롭고도 쓸쓸한 그런 감정이 듭니다. 자, 이 시도 약간 그런 느낌의 시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바람이라도 와 흔들면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 어쩌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규칙적이지 않다. 우연한 어떤 시간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이 울타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슬픈 소리로 울었죠. 바람이 불면 이 울타리가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에다가 이렇게 인격을 부여를 해서 시적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도 나와 있죠. 울었다. 뭔가 슬프다. 그래서 이 바람에 이 슬픈 소리로 울고 있는 이 울타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도 한번 볼까요? 맨드라미, 나팔꽃, 복숭아 같은 것 철마다 피곤 소리 없이 져버렸다. 맨드라미, 나팔꽃, 복숭아 다 아름다운 그런 꽃이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이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져버리는 유한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이제 피는 시기가 철마다 피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소리 없이 져버리는 겁니다. 소리가 없다. 덧없다,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순환적인 공전을 볼 수 있죠. 예, 철마다 피어서 결국에는 져버리는. 그리고 차온 한겨울에도 외롭게 햇살은 청석 섬돌 위에서 낮잠을 졸고 갔다. 차가운, 그쵸? 아주 차운 한겨울. 생명력이 다 죽어가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외롭게 햇살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외롭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예, 어떤 환경 속에서 홀로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햇살이 외롭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자연물에다가 인격을 또 부여를 해서 시적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석섬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차가운 되게 뭔가 차가운 그 느낌이 드는 돌계단이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현상의 속성을 활용을 해서 관념적인 주제, 인생의 덧없음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뭔가 차가운 그런 속성을 통해 가지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덧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낮잠을 졸다가 갔다. 그러면 이제 자연물에다가 또 인격을 부여를 해서 지금 이제 시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햇살이 낮잠을 졸고 가는 거죠. 그죠? 한겨울에 섬돌 위를 비추다가 사라진 햇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할 일 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이렇게 흘러만 가는 겁니다. 꿈결같이 사람들은 살다 죽었다. 시간의 흐름. 할 일 없다. 어떻게 할 도리 없이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꿈결 같은 사람들이라 돼 있는데 덧없이 빠르게 뭔가 유한한 존재. 예, 꿈과 같은 우리 일장춘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존재의 유한함 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제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시가 좀 약간 슬프죠. 자, 그래서 이 주제가 존재의 유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를 보시면 각 연을 병렬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연에서는 울타리, 그리고 두 번째 연에서는 꽃, 그리고 세 번째 연에서는 햇살, 그리고 네 번째 연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든 존재들이 이제 그 결국에는 유한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과 죽음의 순환적인 질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여기 보면 하자의 정서가 그렇게 확 드러나진 않았어요. 최대한 절제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존재한 것들의 부재에 대한 덧없음을 드러내는 작품이고요. 각 연마다 대등한 존재를 설정을 해서 존재와 부재에 대한 덧없음을 드러냄으로써 인생무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지닌 부재의 의미를 삶과 죽음의 순환적인 공존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뭐 제가 이렇게 허허 하면서 웃었지만 이 작품은 모든 존재의 유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왠지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좀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아보라고 했죠. 그죠? 자, 1번. 각 연을 병렬적으로 구성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하자의 정서가 최대한 절제가 되어서 객관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 감각적인 시어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시상을 전개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5번 시간 흐름에 따른 자연물의 존재와 부재를 다루고 있다. 뭔가 제가 다 맞는 것처럼 얘기를 했죠.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푸셨습니까?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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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몇 번이 답입니까? 자, 2번입니다. 이 작품 보시면 감정의 절제가 드러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연만 보더라도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라고 해서 감정이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적이라고 보는 게 더 맞고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연은 울타리, 두 번째 연은 꽃들, 세 번째 연은 햇살, 네 번째는 사람을 이제 배치를 해서 병렬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었고요. 이 작품은 다 종결어미가 다로 끝났어요. 가군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픈 소리, 차운, 청석 이런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피곤, 소리 없이 져버렸다, 졸다, 갔다, 살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존재와 부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재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